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독일 다니엘과 인도 럭키가 함께하는 국경 없는 토론. 네, 국경 없는 토론 코너입니다. 다니엘, 럭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안 오시는 줄 알고. 아니요. 우리가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바쁘신가 봐요. 아, 네. 지금 다른 데서 하나 끝나고 바로 뛰어왔어요. 저 보통 저희 수요일에 토론 코너를 하는데 원래 타방송사에서 라디오 그렇죠. 하고 바로 오시는 네네. 거죠? 이제 식당이라고 한다. 시간이 앞서. 간접 홍보하시는군요. 식당도 들렀다 오셨나 봐요. 네, 시간이 이게 네. 앞당겨 보니까 조금 이런 상황이 네, 받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개편을 하고 나서 프로그램 시간 이제 1시간 앞당겨지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어때요? 1시간 앞뒤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괜찮았어요? 이 시간대? 일단 뭐 많은 분들한테 반응을 듣지 못했지만 네.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네. 이 시간으로 해야죠. 더 좋은 시간대로 세만 씨가 편성이 된 것이다, 이것을.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뛰어오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지 먼저 장원석 아나운서의 목소리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조금은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각국이 봉쇄를 완화하고 사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이에 따르는 갈등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고령층의 활동만을 제약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콜롬비아 보고타에서는 정부의 코로나 대책으로 성소수자들이 사회폭력에 노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가에서 흑인들의 코로나 피해가 유독 크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자체는 모두에게 평등하다지만 그에 대처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난 치명적인 불평등.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장원석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오늘의 토론 주제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에 0945번으로 의견 주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리뉴얼한 저희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실시간 채팅창에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리고 그에 따른 대처 방식을 통해서 드러난 어쩔 수 없는 이런 전 세계적인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네. 사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자체는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다라는 이야기가 초반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죠. 네. 바이러스라는 건 사실 뭐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그렇죠. 걸리고 이렇게 나뉠 수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이런 관련 기사를 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는 평등주의의 증거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검사나 치료를 받기 전까지는 이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불평등이 어쩔 수 없이 있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영국 총리도 걸리고 사우디 왕가도 그렇죠. 피해가지 못했지만 네. 그들은 사실 검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두 분은 먼저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저는 100% 동의하고요. 맨 처음에는 전 미국 이제 아직 그 바이러스 아직 퍼지지 않았을 때 사실 미국 그때부터 이미 약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의료보험이 돼 있는 그렇죠. 나라 아니니까. 네. 그래서 사실 돈이 있어야 어느 정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그 초반에도 이제 테스팅 받으려면도 직접 돈을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 비용이 거의 네. 100만 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초반에는 이제 네. 그랬죠. 그래서 솔직히 검사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검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불평등 그 자체인 것 같은데
우리가 뭐 그래서 주로도 다크 넘버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된 어떤 확진자 수가 사실 훨씬 더 많은 이제 그런 확진자 수가 이제 추가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제 보고 안 되니까. 그리고 이태원 이제 얼마 전에 터졌을 때도 사실 이미 그 차별 두려움 때문에 익명적인 테스팅을 이제 하겠다고 이제 발표했잖아요. 공식적으로 발표가 네, 나왔었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뭐 이미 어떤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우리 익명적으로 이렇게 검사 실행하겠다. 그 얘기했던 것 자체가 어떤 차별이 존재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내일 말에 동의하는 게 사실 2월 달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인도 방문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거는 아시아에서 뭐 중국에서 만든 바이러스다, 차이니스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발언한 적도 있었고 더불어서 미국에는 사실 이 검사한 절차가 저도 보고 되게 놀랐어요. 사실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어떻게 미국 같은 선진 국가에서 이런 대체를 할 수 있어가 되게 놀라웠는데 하여튼 조금 많이 놀랐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인식했던 선진국이 과연 선진국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처법뿐만 아니라 그런 대처에서 오는 불평등 현상까지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불평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수계층들, 그러니까 특히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고령층, 성소수자 그리고 흑인 이렇게 세 집단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일단 먼저 고령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나이가 많으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건 팩트였어요. 전 네네.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팩트가 있다고 해서 고령층만 따로 떼어내서 이동 제한을 시키고 더 강하게 봉쇄를 하느냐. 이건 또 별다른 완전 다르게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심지어 이런 대책을 내놓은 국가들이 또 몇몇 있잖아요. 다니엘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영국인데요. 최근 그 이동 금지령을 해제하고 야외 활동을 이제 전면 허용했는데요. 그러나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접촉을 피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는 영국에서는 70세 이상 노인들을 최대 4개월간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그런 대책을 발표했다가 이게 되게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철회하고 대신에 이제 접촉을 피해달라고 정도로 이제 수위를 낮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5천만 명의 젊은 층이 활동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과 만성질 환자 1,800만 명의 격리를 만성 질환자. 네. 격리를 유지하는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그 조지아주인데 거기서는 지난달 경제 정상화를 이제 선언하면서도 노인을 비롯한 감염 취약 계층의 이동은 6월 12일까지 이렇게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그 조부모 방문을 위해 지켜야 할 행동 수칙을 발표했어요. 이 지침에 따르면은 젊은이들은 조부모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그 한 번에 한 명의 손자만 동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권고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영국, 프랑스, 미국, 조지아주, 이탈리아 북부 이렇게 좀 예를 들어주셨는데 보니까 일단 나이를 딱 한정시킨 부분도 굉장히 눈에 네. 띄고 그러니까 뭐 노인들과 젊은 사람들의 접촉을 아예 막는 그런 조치들을 한 나라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이번에는 럭키 씨도 좀 소개를 하나 해주시죠. 네, 저는 정말 충격받았던 뉴스가 있는데요. 일본이 대표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불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코로나 사태 대책 세울 때는 아무래도 일본에서 조금 더 섬선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 뉴스를 보니까 일본 오사카대 한 교수의 집중 치료 의지 카드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이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집중 치료 의지 카드요? 집중 치료 의지 카드. 그게 뭐지? 글쎄요. 모르겠어요. 네, 저도 되게 이거 알고 나서 네. 깜짝 놀랐어요. 사실 코로나19로 인공호흡기나 인공호흡 같은 치료를 받게 될 때 기기가 부족하거나 장소가 부족할 때 젊은 층에게 이 같은 의료 시스템을 양보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층들에게 발급하는 카드인데 만약에 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져서 의료기기가 부족한 사태가 오면
내가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젊은 층에게 양보해주겠다는 의지를 담은 그러니까 카드가 사실 있다고요.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타이타닉 영화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타이타닉 배가 이게 물에 가라앉았을 때 네. Ladies and Children's First. 그러니까 아기와 여성이 먼저 구조 폐에 달하라는 그 멘트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한 그 장면 생각나면서 노인들에게 이런 거 했을 때 사실 노인들도 되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들게 했는데 좀 슬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결국은 우리가 대신 죽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정말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그렇죠. 대놓고 얘기해야죠. 그거는. 그러니까 네. 그건 사실 호흡기 부족은 되게 큰 문제였어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이모도 간호사니까 저도 계속 얘기 들었는데 네.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거 진짜 전쟁터 같은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정말 의사가 결정해야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그 호흡기를 주고 나머지는 그냥 집으로 보냈대요. 근데 그런 상황 자체가 사실 발생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일본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건 뭐 이제 극복하려고 했나 봐요. 이제 거의 사람 머리가 AI가 돼가는 것 같아요. 진짜 나이 보고 이런 거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감정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감정이 없이 이런 대응책을 마련했다라는 말에 너무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사실 이런 의지 카드라는 거를 발행할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너무 놀랍고 네. 이해할 수 없고 사실 의료 체계의 어떤 혜택과 보장을 받는 건 뭐 나이와 성별 어떤 계층을 불문하고 공평하게 주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만약에 저랑 제 엄마의 예를 들면 선택해야 되면 저는 100번의 엄마를 선택하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네. 거기는 나이 많다, 여기는 젊다라고 했을 때는 또 약간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뀌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뭐 일본 주류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본에서 SNS에 유행처럼 돈 코로나 사태 관련 일러스트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젊은이 몇 명이 수십 명의 노인을 이렇게 떠받치면서 힘겨워하다가 이게 노인들이 사라지니까 막 밝은 표정으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담은 아이고. 그런 것들이 SNS에 한동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이 이 차별을 보여주는 정말 단면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고령층이 취약계층이고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그렇죠. 이렇게 고령층만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차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이동 제한, 정책까지 나오는 걸 보면 이건 명백하게 낙인 찍기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동 제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노인을 위해서란 대책으로도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사실 제일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사망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제 노인들의 약간 그런 좀 뭐 외출 자제해달라는 그런 건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위한 그런 하나의 대책일 수도 있지만 그건 억지로 그 사람들만 이제 정말 어떤 이동 금지령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신체 접촉 아예 그냥 금지하든지 이런 거는 분명한 차별인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사실 조금 여러 가지 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도 어떤 사람들은 약간 이제 코로나가 한참 이제 뜨거워졌을 때는 어르신들이 주로 위험하다 하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안심했잖아요. 80세 노인들 위험하지만 우리는 괜찮으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80세 노인들 사람 아니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사망자 되고 똑같이 이제 가족을 남긴 그런 분들이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노인분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움직임이 많지가 않잖아요. 활동을 안 그래도 많이 안 하는데 이런 뉴스 때문에 긴장감이 많이 되고 그렇죠. 자기는 뭐 하고 살아가는지 제가 인도에 엄마랑 계속 통화하거든요. 엄마 친구들이 요즘 거의 다 스마트폰으로 이 뉴스를 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워낙 뭐 팩트가 있는 뉴스도 있고 근데 팩트가 아닌 뉴스들도 보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저는 노인 생각을 우리 엄마 통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인도에 아예 그 풀 락다운 시키기 때문에 아예 움직임이 안 되거든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그렇게 있어요. 지금 또 지금 4번째 연장해서 지금 거의 3개월째 지금 락다운 상태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유명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이동할 수가 있고 허가가 받고
그런 허가 카드가 나오고 근데 정말 필요한 노인이 약간 병원 가야 될 일이 있으면은 네. 사실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밖에 못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두 번째 잘못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보도된 내용 가운데 저는 이 이탈리아의 한 여성분이 한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았는데 이런 말을 했었어요. 노인들에게 집에 있으라는 당국의 조언은 역설적이다. 집에 머물러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위험한 생활 습관을 지닌 젊은이들이다. 사실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일어났던 사태에 정말 적용되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분도 아까 잠깐 얘기하셨고 저희가 이따가 또 얘기할 건데 그 이태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때문에 네. 거기 클럽을 다녀온 손자의 외할머니가 감염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잠깐 방심했는데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나의 그런 사랑하는 가족이 감염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또 이런 생활 속 감염뿐만 아니라 노인 요양병원의 감염률도 굉장히 높고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유는 또 부모님을 자녀들이 만나러 오거나 아니면 간병인들에게 옮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부분적으로 동의해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독일에도 실버타운 이제 많은데 거기서도 사실 사망자들이 되게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네. 정부에서는 일단 좀 실버타운 방문 같은 거 좀 자제해달라고 얘기했었고 노인들이 이제 위험해지니까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사실 뭐 이 젊은 층들 그래서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건 거의 글쎄요. 그러니까 거기 100%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이 사태로 인해 하나의 계층, 하나의 어떤 그룹을 그냥 꼽아서 너희들이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는 그냥 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뭐 노인이든 젊은이든 그러니까 그것도 젊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위험한 생활 습관이 뭔지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교육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제 최근에도 이태원 방문했던 사람 중에도 그 내가 무증상인데도 확진자일 수 있다는 건 잘 모르는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증상인데 그럼 무슨 문제 있겠냐. 근데 그거는 그냥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건 이제 전염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더 강하게 교육시킬 필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네.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좀 더 자제하게 되고 결국은 차별을 없애려면은 각자 그냥 배려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이 부분은 조금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게 사실 코로나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우리한테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중요해야 되고 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지금 처음에 생겼을 때 뭐 한 달 갈까 일주 갈까 또 뭐 어른들만 된다 어린이들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코로나가 금방 없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생활 패턴은 어른들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대책을 써야 될지 약간 교육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사실 이 고령층에 대한 어떤 대책 문제는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더 이제 공론화시켜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런 문제가 끝날 것도 아니고 네. 앞으로 전 세계는 계속해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고령화, 노령화 사회를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령층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찾는 거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가 또 터졌을 때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지는 사실 굉장히 좀 더 의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대책들을 좀 하면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요즘 다 격리 되니까 해외에서 뭐 한국 지금 괜찮지만 우울증 많이 증가했다는 그런 보도들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집에만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집에만 있으니까 특히 노인들은 이제 그 집에만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이동 제한이 있을 때는 이게 오히려 정신 건강 좀 이제 악화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어떤 상담센터는 이제 우울감을 상담하는 고령층 그 진화가 5배 이상 급증했다고 그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냥 무작정적으로 그냥 어떤 이동 제한 시키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동 제한이 뭐 확산 초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고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단계로 사람들의 이동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될 때는 사람들은 다 이동하는데 그런 고령층이라는 이유로 집에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격리를 시켜버리면 아무래도 그런 우울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고령층에 대한 차별 문제는 저희가 이 정도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이번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이태원의 한 게이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이 보도가 좀 자극적으로 된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성소수자에 대한 논란이나 혐오, 차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슈였거든요. 두 분도 이 뉴스를 좀 보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게 조금 사실 물론 연휴 때 많은 사람들이 2달 동안 어디 여행도 못 가고 답답해서 또 천주는 확진자가 막 줄였을 때 지금 좀 안전이 돼서 움직일까 해서 한꺼번에 이제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요. 저는 사실 이 뉴스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발생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으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클럽의 정체성이 뭔지 누가 갔는지 이거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 갖아서 그냥 이태원 하는 클럽에 확진자가 생겼다고 해도 충분히 사람들한테 알아서 대비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좀 그 부분이 조금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조금 걸렸어요. 그러니까 게이클럽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제 뉴스와 언론에서 언급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그 사안 자체를 약간 어떻게 보면 차별성이나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아워가 달라지는 게 한국에서 이 뉴스가 터지면은 또 해외에서 보도한 뉴스가 또 다른 형태로 이거 되거든요. 또 그거에 또 긴 동안 보면은 또 하나의 문제가 일크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을 조금 마음에 조금 걸렸어요.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냥 일반화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게이클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계층에 대한 그런 차별이 시작되는 거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봤죠. 그건 사실 그 수많은 사례를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최근에는 독일에서 어떤 난민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난민 아웃, 난민들 다 이제 나가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근데 그건 한 사람의 어떤 일이었는데 솔직히 거기서 이제 어떤 전체적인 계층에 대한 차별이 생기면 안 되는 건데 이건 약간 모르겠어요. 인간의 본질인지 자꾸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아픔이나 편견, 차별 이런 게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드리자면 콜롬비아 보고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남녀 차별부터 출발을 한 거죠. 그 봉쇄 조치의 일환으로 여성은 짝수일에 외출이 가능하고 남성은 홀수일에 외출하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시행을 했었는데 이제 트랜스젠더라든지 성소수자들이 외출을 하면 너희들이 왜 나오냐라면서 폭행당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심각하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이런 특히 극심한 재난 상황이라던가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더 심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약간 이런 거죠. 이런 이태원의 그 게이 클럽 때문에 이 키워드가 오랫동안 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성소수자들한테 자별적인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되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약간 하나의 마녀 사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마녀 사냥인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책임자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책임자를 찾게 되고 마녀 사냥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의 어떤 성소수자들 이제 골라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어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 발언이 정말 원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그들을 비난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한다고 해서 그럼 코로나19 사태가 해결이 되나? 절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답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친구들이 거기 갔던 모든 사람이 성수자들이다라고 했을 때도 그것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사실 거기는 일반인도 갈 수가 있는데 거기 가는 모든 사람의 성별을 이렇게 다 또 선입견을 키우니까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도 이 관련 발언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이 심해지는 한편 이들은 진료를 받는데도 새로운 장애물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우리도 사실 별다른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차별을 받으면 기분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기분 나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를 낙인 찍고 차별하는 그런 말을 무의식적으로 하진 않았나. 그런 생각을 이번 일을 통해서 다들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소수자 계층 중에 흑인 집단에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 미국 사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뉴욕이요. 코로나 사태에서 흑인이 백인보다 2배 더 많이 사망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흑인의 사망률과 그 감염률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전적으로 흑인이 과연 코로나에 취약한 집단인가? 라고 물음을 던질 수도 있지만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건 아니죠. 그렇죠.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인이 주류를 이루는 국가에서 흑인에 대한 불평등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정말 수면 위로 떠올랐다라는 네.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관련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내놨는데 네. 다니엘 씨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텍사스 남부 대학의 한 교수가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유독성 화학 물질이 공기 중에 쏟아지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양질의 의료 시스템에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들, 의료보험 그 무가입자가 많은 지역의 사람들은 코로나라는 그 열추적 미사일의 표적이 될 그 성숙한 조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저는 이 말이 좀 와닿았었어요. 예. 네.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들의 대다수가 여전히 그 사회 취약 계층으로 이제 분류되고, 그렇죠. 그리고 사회 취약 계층이라는 건 의료보험을 제대로 들지 못한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적절한 예방 교육을 듣지 못하는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흑인이 코로나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럭키 씨도요. 네, 다니엘이 이러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백인이 주류를 이루는 국가에서 흑인들이 코로나 감염도 취약한 것을 주거 환경과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흑인들은 인구 말도가 높은 인구 도시 지역에 밀도가 네. 도시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고 주거 공간 넓지 않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 어렵게 말이 고이네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요. 네. 네,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고 그렇죠. 한 거죠. 네. 네. 그리고 일자리 자체가 재택근무가 어려운 환경에 또 많은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재택근무나 어렵다는 걸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해야 하는데 대중교통 또한 코로나 위험에 노출된 맞습니다. 공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다 보면 미국 사회에서 사는 흑인들의 대다수, 그러니까 여전히 사회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의료보험에 가입을 한 사람이 많지 않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코로나19에 감염이 돼도 내가 치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에 대한 차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예방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에 노출이 덜 돼 있을 거고, 그리고 주거 환경 자체도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언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정말 대기업이나 회사의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재택근무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렇죠. 재택근무가 아예 안 되는 회사들도 굉장히 그럼요.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흑인 계층이 사회 취약 계층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상황을 저희가 또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주로 네. 약간 3D 잡 많이도 하는 사람들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3D는 이제 솔직히 그런 조건이 잘 갖춰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코로나 사태 속에 벌어지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 고령층, 성소수자, 그리고 흑인 이렇게 세 가지 계층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뭐 백신이 나오면 없어지겠지만 이 바이러스 사태라는 건 사실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또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금 나온 김에 저는 이게 문제야. 다들 왜 이럴까라고 뭔가 네. 비판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수면 위로 올려서 다 같이 공론화시키고 좀 고민해봐야 되는 때가 진짜로 온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도 끝으로 간단히 한마디씩 좀 해주실까요? 독일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Selbsterkenntnis ist der erste Weg zur Besserung. 저 이거 옛날에 들어봤어요. 무슨 정말요? 말이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생소한데요. 네. 저도 오랜만에 쓰네요. 이게 뭐냐면은 의식 가지는 것 자체가 개선의 첫걸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건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이슈를 가지고 토론하고 얘기하고 네. 알아보면 이게 언젠간 또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산스크리트어에 또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생각이 나는데 와수대 꾸떠묶음 제가 옛날에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세계는 한 가족이에요, 사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옛날에도 해주신 제가 적이 이 있어요. 말을 했는데요. 왜 얘기하냐면은 사실 코로나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또 생기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가 돼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조금 자별적인 일들은 선입견 이런 거 좀 키우지 않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해결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인도 럭키 독일 다니엘 씨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